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거는 자신을 향한 대화이다. 이 내용은 선도의 여자 도인 문하영 씨의 천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제자분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무건의 참뜻은 무엇이며 왜 무건 수련을 하여야 하는지요? 문하영 씨의 답변입니다. 무건이란 외기 발산을 자제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련 방법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출고된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 소재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릇 언행은 밖을 향하는 것이요. 아무리 겸손해도 역시 자신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억제하여 내부로 향하도록 하고 그 내부로 향하는 기운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건인 것입니다. 무건 중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므로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수련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간은 수련생 개개인에 따라 다르나 6개월에서 수년간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아 발견의 시초는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가하나 이 경우 연속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하루의 금원으로 자신의 내부로 향하던 기운이 말 몇 마디에 다시 외부로 향하는 경우도 있음은 금원 수련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허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급속히 기운이 내향, 즉 안으로 향하면 안으로 향하여 고착되어 점차 불편함이 없이 수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하여 정진한다면 우주를 터득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건이며 이 무건 수련에 석 달 되면 내부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우주의 파장을 읽어낼 수 있으므로 텔레파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간에는 우주의 다양한 파장이 존재하며 이 파장을 읽어내기 위하여는 자신의 파장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바 파장 저하의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건을 하다 보면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적극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무건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자체가 그냥 무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통화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사실 저절로 무건이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내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음이.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하면 내면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행단체에 가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선방에 가면 웬만하면 무건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섬세해져요. 그래서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선방에 와서 이제 무건 수행을 하면서 선수련을 했는데 식물들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식물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텔레파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섬세해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파동이. 그래가지고 식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공양간에서 고사리를 다듬다가 사실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밭에 가서 이렇게 가져올 때 그거를 그대로 다 먹는 경우는 없어요. 다 다듬죠.
시장에서 사오든 밭에 가서 뭐 채소를 따오든 다 해서 다 다듬습니다. 억세고 거친 부분, 떡잎진 부분 다 떼내고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산에 가서 고사리를 따와가지고 좀 다듬어서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딱 버렸는데 갑자기 그 고사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제발 저 좀 먹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고사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이렇게 버림받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쟤네들은 선택이 돼서 먹게 되는데 왜 저는 버리십니까? 저 그냥 먹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으려고 다시 집어서 정말 이렇게 먹으려고까지 했대요. 그 싹순을 집으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던졌던 걸.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주변이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 왜 저러지 하고 뭐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뭘 집으려고 하니까. 근데 더더구나 그걸 입에 가져가서 먹어봐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쓰레기통에 있는 걸 건지지를 못하고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고사리가 그렇게 말했던 게. 저 그냥 먹어주세요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식물들이 꼭 이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되는 것은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네들에게는 오히려 영광이라고 해요. 이왕이면 악인의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행자의 몸에 들어가서 그 수행자의 원기를 돕게 되며 그 자체가 그 식물들에게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그 육력은 좀 다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 식물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할 때도 있거든요. 뭐를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건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섬세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출가를 했어요. 도저히 이 세속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다 느껴지면. 식물과 그 정도로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도 다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대충 느껴지지만 아주 섬세하게 상대편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져 봐요. 사실 속세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막 활성화되면서 전생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상대편의 마음도 다 읽게 되는 저절로 타심통도 되고 뭐 천안통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 단계로 진화되고 있대요. 점점점 그게 뭐 어느 하루에 갑자기 그렇진 않겠지만 서서히 그런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거짓말도 못하고 남을 속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신의가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 그런 신의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신용사회로 이미 신용사회도 됐잖아요. 형태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면으로도 그 바깥 경계 말고 내면에서도 누군가를 속일 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미세하게 그거를 읽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길 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차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그 아픈 걸 다 느끼거든요. 돌멩이가 아파하는 물생물의 느낌도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뭐 화가 날 때 있죠. 그럼 그냥 돌멩이 발로 확 찰 때 있잖아요. 에이 하고 그냥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알게 모르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인과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도 발로 차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잔디밭 같은데 막 건너가잖아요. 사실 뭐 가로질러 갈 때 있잖아요. 밟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일은 더더이 그런 건 피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